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11%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지난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증명을 해줬고요. 우리 하이닉스도 다시 한번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분봉을 좀 보시면 시초가가 되게 높았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시간 내에서 15%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시초가는 미국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아직도 우상향하는 추세 계속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SK 하이닉스 상승 랠리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증명이 됐으니까요. 지금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길게 지켜보시는 걸 좀 권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장이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15% 급등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1212달러로 마감을 한 건데요. 자, 고점이 얼마인가요? 1213달러요. 그러니까 신고가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에 고점이 1213달러니까 자,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뭐냐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많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SK 하이닉스는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자,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거의 매일 뭐, 1조, 5조, 6조, 3조, 이렇게 조 단위의 물량을 던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들이 번갈아 가면서 받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상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상치는요, 매출이 358억 달러였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14억 달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상치는 55조 매출인데, 실제로는 64조의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무려 9조에 가까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매출 기준으로. 자, 근데 문제는 얘네가 지금이 3분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4분기가 500억 달러의 매출을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분기 때보다 적어도 20% 정도는 더 많은 매출이 나올 거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올랐는데 원래 주당 순이익 전망이 시장 예상치가 25달러였거든요. 한 주당 25달러. 근데 실제로는 31달러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제대로 터진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오늘 코스닥은 또 굉장히 안 좋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쏠림 현상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 대금 상위를 보더라도 압도적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HBM이나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환율이 조금 올랐거든요. 자, 보시면, 다시 이제 1545원, 1달러당 1545원.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길게 보면요. 이때 2009년, 이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버금가는 엄청나게 달러가 강세가 되고 사실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외국인들은 기계적으로 물량을 던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1조를 넘게 던지고 있지만 1조 6천억.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를 멈추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하이닉스는 물량을 조금은 채우고 있는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이제 가전하고 스마트폰도 있지만 사실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메모리랑
낸드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인데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일반 D램은요. 삼성이 1등이고요. HBM은 SK 하이닉스가 1등이죠. 그리고 일반 D램은 SK 하이닉스가 2등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서 1, 2등을 하는 기업이라서 마이크론보다 더 점유율도 높고 매출이면 매출,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 모두 다 높은 게 우리 SK 하이닉스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지금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조금 더 높긴 해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으니까. 근데 비슷한 상황에서 더 높은 기대 상승률을 물론 이제 미국 장과 국내 장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직도 저평가라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젠슨 왕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번에 AI 인프라 투자는요,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건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게 물론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때가 4월이었고 3개월 만에 3배가 올랐어요.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가급적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젠슨왕 CEO가 말을 했던 것처럼 정말로 수십 년간 진행이 되는 인프라 투자라면 지금은 누가 봐도 초입 구간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본격적인 시세가 나온 거는 조금 됐지만 이거 좀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건 여기죠. 1년이 됐습니다. 1년. 1년 동안 거의 10배에 가까운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2028년까지는 계속 수요가 공급을 압도할 그럴 전망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다시 한번 역전이 되는 공급이 많아지는 이 시기는 2028년에 온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는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 뒤는 사실상 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랑 내년에는 실적이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마이크론도 이에 따라서 투자를 더 늘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요 증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자, 4분기 설비 투자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모두 다 이 설비 투자 증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 기업들이 증설을 하는 거는 적은 돈으로 할 수가 없죠. 엄청난 많은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고 이거를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2분기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목표 주가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정이 나오더라도 혹은 정고점을 뚫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길은요. 여기서 뭐 급등이 나오던 조정이 나오던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계속 홀딩을 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제 슈퍼사이클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호황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좋은 그런 거의 창립 이래 최초의 그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기회가 왔다라는 거니까 이 중간에 내리시거나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제 잘 대응을 하신다면 정말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목표 주가는 막연하고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모두 무료로 대응 전략이나 타점을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같이 한번 높은 곳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010-2747-7435번입니다. 여기로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드린 대로 대응 전략 타점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혼자서는 잠깐 예를 들면 며칠 전에 급락이 나왔던 것처럼
이런 툼에 동참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여기서 팔았어요. 예를 들어서 250만 원에 팔았는데 금세 300만 원까지 올라가면요. 이거는 다시 못 삽니다. 내가 판 가격이, 그러니까 본전 심리라고 하죠. 판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가면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떨어지면 사야지. 기다리겠죠? 근데 그때부터 기회를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구간이죠. 175만 원에 팔았는데 꺾였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다시 재상승이 나옵니다. 그럼 못 사요. 그리고 다시 200만 원에 판 누군가도 있겠죠? 근데 금세 3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타점을 잡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하이닉스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좋은 결과를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항상 주도주라는 게 있어요. 자, 시장 주도주를 공략을 해서 이 단기간에 매매를 하신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기의 차트를 보시면요. 얘가 이제 거의 10배 가까운 급등이 나왔잖아요. 자, MLCC 관련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MLCC의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후속주가 이제 항상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었고요. 자, 이 종목이 6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거의 3배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대장주가 움직이면 후속주가 따라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의 시장의 대장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그쵸?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다음에 이 메모리 반도체랑 HBM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작은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차트를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 자, 이오테크닉스가 신고가를 뚫고 지금은 코스닥이 좀 약세기 때문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도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PSK도 그렇고요. PSK도 신고가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원희가 EPS. 자, 이 종목도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언제든지 뚫어낼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앞서서 보여드렸던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이제 단기간에 3배가 올랐던 것처럼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에서 하이닉스의 뒤를 이을 그럴 종목들이 앞으로 나타날 건데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게 아니라 뒤늦게 이제 따라붙는 새로운 대장주가 나타날 거예요. 자, 얘도 역사적인 신고가 걸지 않죠? 테크잉도. 자, 이런 식으로 새롭게 후속주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요, 미리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판단이 좀 어려우실 텐데요. 자, 반도체 소부장, 새로운 후속주를 함께 공략을 하실 분들은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동일합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010-2747-7435번이에요. 자, 여기로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도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확인을 해서 좀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지금 코스닥이 굉장히 약한데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란 말이죠. 코스피랑은 완전히 상반된 고점이 1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는데 코스피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코스닥이 따라붙는 시간이 올 거고요. 그때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많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기회를 잡으실 분들 꼭 주도주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아직 강세장 속에서 잠깐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 주도주 안에서 반도체 안에서 놀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놓쳤다 또 이러신 분들은 삼성전기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대장주를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